창조과학회는 학계의 논문을 발표하기보단 일반인들을 노린 강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왜곡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중 5개를 뽑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왜곡은 시카고 회의입니다. 창조과학회에서는 1980년 시카고에서 대진화와 소진화를 주제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진화론자들이 소진화의 축적이 대진화를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부정했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창조과학회가 인용한 이 기사를 보면 뉘앙스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카고 회의의 중심 논제인 소진화의 메커니즘이 대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하게 노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창조과학회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문장이 뒤에 더 있죠. 더 읽어봅시다. 하지만 분명하지 않은 건 소진화가 대진화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가이다. 둘은 연속적이고 겹친다. 뭔가 좀 이상하죠? 뒷문장은 소진화와 대진화가 연속적이고 겹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회는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소진화와 대진화가 아예 관계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길 바랐겠지만 정작 기사 원문은 그와 반대라는 것이죠. 창조과학회는 이 기사의 뒷문장을 누락해 뜻을 왜곡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왜곡은 굴드의 중간 단계에 대한 발언입니다. 방금 소개한 시카고 회의에서 단속 평형설도 다뤘는데요. 창조과학회는 이 회의에서 굴드가 중간 단계 화석은 없다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인 1981년 굴드는 자신의 발언을 중간 단계가 없다고 인용하는 창조과학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조론자들이 의도적인지 바보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중간 단계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인용하고 있다. 중간 단계는 종 단위에서는 부족한 게 맞으나 더 큰 그룹 사이에는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굴드는 종과 종 사이의 종의 단절을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큰 그룹, 예를 들어 물고기에서 육상사지동물, 육상포유류에서 고래, 수강류에서 조류와 같은 중간 단계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굴드가 중간 단계를 부정했다는 건 굴드의 말을 왜곡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왜곡은 시조새는 중간 단계가 아니다입니다. 2012년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교과서 진화론 개정추진위원회, 줄여서 교진추라고 부르는 집단이 교육부에 제출한 시조새 삭제를 포함한 진화론 과정에 대한 청원이 쥐도새도 모르게 받아들여져서 교과서에서 시조새가 삭제될 뻔했죠. 이 청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1984년 국제시조새 학술대회에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시조새는 날 수 있는 새다. 교진추는 이 문장을 가지고 시조새는 새지, 새와 수강류의 중간 단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하지만 시조새가 새라고 결론이 났다고 해서 시조새가 중간 단계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조새가 수강류와 조류의 중간적 형태를 갖고 있기에 수강류냐 조류냐 의견이 분분했고 이 학술대회에서는 시조새가 날 수 있으니 조류류 분류함이 옳다고 한 것뿐이죠. 또 교진추의 같은 청원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시조새는 깃털 달린 공룡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앞서 말했듯 시조새가 중간 단계이기에 의견이 분분하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시조새가 중간 단계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임을 긍정하는 자료들이라고 봐야겠죠. 네 번째로 알아볼 왜곡은 루시의 무릎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렌시스의 대표적인 화석인 루시는 창조과학회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무릎뼈를 루시의 무릎이라고 속여 직립보행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루시는 1974년 도널드 요한슨에 의해 발견된 화석이며 AL288-1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루시의 무릎이라고 이야기하는 무릎 화석은 그로부터 1년 전인 1973년 발견된 화석이며 AL129-1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 무릎 화석의 별명도 루시의 무릎이 아니라 요한슨의 무릎입니다. 고유 번호가 다르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 학계에서는 이 무릎 화석이 루시의 것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무릎 화석과 루시가 둘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판명되었을 뿐이죠. 무릎 화석이 루시보다 1년 먼저 발견되었기에 이 무릎 화석의 주인이 직립보행을 했을 것이라는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을 뿐이죠. 학계에서는 같은 개체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 두 화석을 마치 같은 개체라고 주장한 것 마냥 왜곡한 겁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볼 왜곡은 루시는 너클워커였다는 겁니다. 2000년 네이처지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조상은 너클워커였다. 창조과학회는 이 글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시는 직립보행이 아니라 너클워킹을 했다. 하지만 실제 글의 내용을 보면 루시의 손목 관절은 너클워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루시의 골격은 루시가 너클워킹을 하지 않는 직립보행을 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루시의 손목 관절에 너클워커의 특징이 있는 것은 루시의 조상이 너클워킹을 했음을 이야기한다. 창조과학계의 주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죠. 루시에게 남아있는 너클워커의 특징은 루시가 너클워커였음이 아니라 루시의 조상이 너클워커였다는 흔적기관, 즉 진화의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글의 앞부분만 잘라 인용해서 마치 루시가 너클워커라고 탁계가 주장한 것 마냥 왜곡한 것이죠.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